이제 주성분 분석인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잘 쓰고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테크닉이에요. 뭐 이런 거 다룬 책들도 좀 옛날 책들이고, 요즘에는 주성분 분석의 이제 베리에이션인 SVD 정도는 여기저기서 쓰고 있어요.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 근데 주성분 분석 자체를 그렇게 많이들 요새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너가는 툴로 보지, 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뭐 이제 역사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 만든 사람 이름이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카루만 레베였나? 뭐 있어요. 뭐 이런 식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카루만 레베 변환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카루만 레베 변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데에 따라서는 주성분 분석 PCA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난류 하던 사람인데, 난류에서는 POD라고 부릅니다. 적합 직교분해라고 해서, 저기 구조 쪽도 그렇게 부르는 거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직교 행렬로 직교하는 기저로 쪼개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 기저가 아니라 문제를 잘 설명하는 기저다라고 해서, 저는 이 이름이 되게 잘 표현한다고 보거든요. 프로퍼 오소고널 디컴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엠피리컬 오소고널 펑션인가? EOF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도 불러요. 네. 널리 쓰이는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PCA,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POD 좀 더 많이 쓰고 EOF라는 말도 쓰기는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다 찾아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적용 사례가 옛날에,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있었고, 카루만 레베는 잘 안 쓰는 이름이긴 한데 만든 사람이 이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PCA라고 얘기는 하지만 원래는 POD 했었으니까 POD 얘기를 하자면은, 난류장이 있어요. 순간적인 난류장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인 난류장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찾겠죠.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들은 데이터 벡터인데, 데이터도 여러 개니까 벡터인데 서로 직교를 합니다. 직교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뒤에서 다뤄보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한 1990년대 정도? 뭐 이거 보는 사람 중에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저도 그때 뭐 중학생보다 중학교 아니었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 직교 분해를 하려면 고유값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행렬의 고유값 해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작은 행렬은 상대적으로 빨리 걸리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 별의별 테크닉들이 다 있었습니다. 안 되는 컴퓨터로 고유 벡터를 찾고 뭐 기저를 찾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쯤 논문 보면은 뭔가 저기서 쓰는 POD가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 뭔가 그게 있어요. 읽어보시면서. 그러다 컴퓨터 성능이 괜찮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 문제에 대해서 꼬이는 거 없이 POD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뭐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POD 아니면은 PCA, PCA라는 거를 그래서 좀 사람들이 쓰려고 했었고, PCA에서 조금 더 나가면 PCA 문제에서 리그레션을 한다 해가지고, 주성분 리그레션이 회귀잖아요.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주성분 회귀라는 것도 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아직도 이거 쓰기는 하는데, 요새는 회귀 분석이 그냥 다 인공신경망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별로 쓰지는 않죠, 사람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쓸만하다라고 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수업의 원래 목표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런 게 된다. 근데 주성분 분석을 쓰면은 좀 더 잘 된다. 그런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뭐 뒤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주성분 분석,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PCA라고 하고요. 주성분 분석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 벡터를 주성분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벡터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꼭 시간이라고 안 하고 뭐 공간에 따라서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FFT 돌릴 때 시간에 따른 FFT만 생각하시는데,
공간에 대한 그 뭐냐 하모닉스 성분을 가지고도 FFT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T는 그러니까 꼭 시간은 아니다. 순서대로 있는 거면 뭐 공간이든 뭐든 다 된다. 그래서 평균은 따로 빼줘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평균 성분을 빼주시고 나머지들을 어떤 기저에 주성분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직교 기저예요. 직교 기저에 어떤 개수가 붙은 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 근데 저기 기저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기저 있잖아요. 뭐 100, 1000, 0100, 뭐 001 이것도 표준 이게 표준 기저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면 서로 직교해요 확실히. 그 다음에 길이도 무조건 1이에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직교 기저 아닙니까? 이걸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POD에서는 여기를 이 직교 표준 기저를 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문제를 잘 설명하는 다른 기저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데이터 패턴 얘기했는데 만약에 데이터 패턴이 뭐 예를 들어서 1, 0, 3, 2 길이가 1이 아닌데 그냥 정규하면 1 된다고 칩시다.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A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직교하는 뭔가가 또 있겠죠. 직교하면서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0,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있다고 칩시다. 되나? 직교하는 것 같네요. 그럼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개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표준 기저 가지고 문제를 표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표준 기저 가지고는 원래 아무나 하죠. 근데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쭉 봤더니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더라. 근데 그 패턴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그 벡터를 들고 와서 걔를 기저로 쓰겠다. 근데 그 기저가 제가 지금은 길이를 1로 안 맞췄는데 길이가 1이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의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잘 설명하는 패턴의 합으로 문제를 설명하겠다. 근데 그 패턴은 길이는 1이어야 되고 서로 직교해야 되고 그래야 직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 그 시간에 따라 아니면 공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걔를 평균을 빼줘요. 평균은 시간의 독립이라 뒤에 t라고 안 썼습니다. 시간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빼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난류에서는 퍼터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책에서는 섭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안 변하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요동치는 성분. 그래서 저는 요동이란 말 많이 씁니다.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요 성분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평균은 우리가 빼고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평균 빼고 흔들리는 성분만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럼 걔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저끼리 xi 해시 직교를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xi 말고 다른 순서의 x 햇을 하나 가져왔어요. xj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기저예요. 기저긴 기저고 거기에다가 아까 그 요동 성분에 대해서 내적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면 우리가 아니 이거 시그마로 표현한 급수 항이니까 급수 안에다가 내적으로 바꿔줘도 되죠? 전체 내적은 선형이니까 안에 있는 내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AI는 그냥 숫자거든요? 밖으로 빼줄 수 있어요. 빼주면은 요거 서로 내적이네요 라고 했는데 우리 뭐라고 해서 가정했어요? 직교한댔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됩니다. 언제 0이 돼요? I가 J가 아닌 애들은 I하고 J가 같으면은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걔 하나만 1이 돼요. 그러니까 I랑 J가 같은 케이스에만 1이 되니까 여긴 I라고 썼지만 I랑 J랑 같고 I는 여기 시그마 쓰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J만 남아가지고 밖으로 빼줬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J번째 기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섭동 성분을 내적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온다? J의 개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J를 알기만 하면 직교할 때 문제예요. 직교하는 기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직교 기저가 뭔지가 알기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A 개수는 자동으로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XJ를 구하시고 어떻게 구할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걸 구하면은 거기에 맞는 AJ는 바로 나온다. 뭘로? 전체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의 내적으로. 전체 데이터와 원래 기저의 전체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기저의 내적으로
그 개수는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A는 아예 빼버리고 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게 되죠. 그래서 주성분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저만 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됩니다. 그럼 그 문제를 잘 설명하는 기저라는 게 뭔지가 이제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뒤에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